여기 통영 바다를 마주한 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름은 리브, 떠남을 뜻하는 그 이름처럼 이곳을 찾은 이들은 잠시 일상을 떠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특별한 방, 204호. 그 방에 머무는 여자들은 모두 특별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혼 후 떠난 첫 여행을 온 그녀도, 호스피스 병동을 나와 혼자 조용히 삶을 갈무리하였던 그녀도, 심각한 질병으로 머리를 감지 못하고 요양차 온 그녀도, 결혼을 앞두고 도망친 신부인 그녀도,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던 한 엄마까지도. 매주 204호엔 한 명의 여자가 찾아왔고 떠났습니다. 그들과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나눴던 남자, 최재욱. 그는 원래 소설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이야기, 말하지 못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204호의 여자들 48개의 계절. 그리고 나,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월의 강한 바람이 여전히 세차게 불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2025년도 3월에 두 분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사람을 기록하기로 한 첫 상대였던 김수진 씨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지난주 대구 아줌마 김미숙 씨와는 자주 통화도 합니다. 참 밝은 분이십니다. 그때 9시간에 걸친 밤샘 이야기는 저에게도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싫거나 지루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하루들의 추억이 아직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셋째 주, 월요일인 오늘까지는 아직 전체 만실은 아닙니다. 아직 204호는 비워져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이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욕실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욕실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서 그녀는 몸을 버리고 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대신 감겨주었습니다. 샴푸는 울음에 섞였고 손끝은 고백처럼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머리 하나 감지 못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이며 마지막을 선고받은 한 여인이 다시 온전한 한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 필요한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었습니다. 통영항 쪽에서 몰아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갑작스런 빗방울에 저는 마당에 널어둔 타월을 급히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게스트하우스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분을 발견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말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눈빛에 무언가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가라앉아 있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혹시 어디 잠깐 쉬실 곳 필요하시면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녀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행용 캐리어도 없이 낡은 크로스백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옷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체크인 시 마스크를 잠시 내렸다 다시 고쳐 쓴 뒤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204호의 객실 키를 건네며 이 방은 특별한 방이라고 소개했고 객실 키 사용법과 위치를 간략히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고맙다는 말도 없이 2층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비를 맞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에 젖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손님에게서 느껴진 이 먹먹함은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숨으러 온 사람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2층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굉장히 우울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204호 문이 닫힌 후로 저는 계속 그 방이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저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유독 204호 쪽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손님이 방에 들어가면 샤워기 물줄기 소리나 물이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하수구 소리가 들리기 마련인데 그녀가 있는 방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등을 켜거나 창문을 여닫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방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문이 오늘 밤 끝내 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언젠가 조심스레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204호에 전 더 집중하였고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204호 손님의 분위기는 어쩌면 그녀에게 세상에서 마지막 문을 닫은 곳이 204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무서운, 아니 알 수 없는 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날 밤, 특히 204호 손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잠도 오지 않아서 사무실 옆 식당 코너에서 혼자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손님 명부를 뒤적였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4호 무기명이라는 글자 옆에 나는 작은 메모를 적어 넣었습니다. 비 오는 날 도착한 여자,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사람. 그녀가 누구인지 이름도 이유도 모르지만 저는 그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슬리퍼나 기타 필요한 물품을 문 앞에 가져다 놓으려다 말았습니다. 말도 없고 방에만 있으며 문도 열지 않을 그녀에게는 그것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는 1층 식당불을 켜두고 밥과 국을 조금 준비해 조용히 상에 차려놓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조용한 식탁 위에 따뜻함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커피를 내리러 식당에 들어선 순간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척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내리는데 필요한 물을 데우며 조용히 그 식당 테이블 근처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다 먹고 수저를 조심스레 내려놓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저는 오래도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밥을 먹는 내내 제가 옆에 있어도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 그건 말 없는 인사였고 나름의 고맙다는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그 작은 움직임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릇을 조용히 치우며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 중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조용히 전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엔 아직 아무 대화도 없었지만 그 말 없는 국 한 그릇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침 조식용 미역국을 다시 끓이며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두툼한 두부를 넣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저는 식탁을 정돈했고 그녀가 또 내려오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역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담은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복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204호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노크를 하였습니다. 아침 조식 서비스입니다. 문 앞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쟁반에 놓인 아침은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여전히 소중한 한 사람이며 게스트하우스
리브의 손님이라는 걸 기억하길. 이라는 나의 작은 바램을 담은 신호였습니다. 쟁반을 놓아둔 뒤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1층 프런트 의자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쪽에서 문득 인기척이 잠시 느껴졌습니다. 저는 프런트 의자에서 얼른 일어나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첫 번째 칸에 살며시 발을 들였습니다. 2층에 올라 복도를 걸어가 204호 앞에 서는 순간 아침에 놓아두었던 쟁반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놓아두었던 국그릇이 말끔히 비워져 있었고 밥도 반 공기나 먹은 상태였으며 반찬 담은 접시도 깨끗하게 씻겨진 채였고 수저와 젓가락은 쟁반 위 접시 옆 빈자리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무 쪽지도 짧은 메모 한 장도 없었고 어떤 흔적도 없이 정리된 식사 자리.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 조용한 응답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워진 그릇이 어떤 감사 인사보다도 더 큰 의미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녀가 리브에서 처음으로 저와 소통을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문을 열고 바깥을 향해 작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그날 아침 저는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게스트 하우스 2층에 2번 더 올라갔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통을 정리한다는 핑계였고 또 한 번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연다는 저만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4호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려고 복도 끝 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204호 문 아래로 수건 한 귀퉁이가 삐져나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전에 다 먹은 쟁반을 치울 때는 안 보였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수건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 문을 열었고 그 이후 닫을 때 수건이 현관문에 끼어 닫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살짝 만져보니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쯤 물에 닿았던 듯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 같아서 말입니다. 나는 그 수건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하지는 않고 있구나 라면서 밤이 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문을 일찍 닫지 않았고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손님, 그리고 이름도 적지 않은 손님.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차오르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났지만 그녀가 모습이나 행동이 저에게는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그 시간에 함께 이 게스트하우스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식당 불을 끄기 직전 저는 2층에서 아주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관 옆 냉장고에 있던 생수 한 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이 안에서 일상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세상에 다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생수 한 병이 없어진 냉장고를 바라보며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국을 끓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요. 이틀째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전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204호 문틈으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샤워기 소리도 아주 잠깐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름 모를 그녀가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새벽 4시에 혼자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늘 내게 글을 쓰던 버릇이 남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2층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4호 문 앞.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닐 두건을 쓴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는 걸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머리를 감지 못했어요. 사흘째예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이 무서워요. 내 손도, 네, 머리도 다 무서워요. 감히 만질 수가 없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그 말들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두고 싶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무너짐을 끝까지 옆에서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모자와 두건 사이로 빠져나온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이마는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맑은 투명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제 머리를 감겨줄 수는 없을까요? 아주 잠깐이라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지만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낼 수 있는 용기는 다 내었고 쓸 수 있는 용기는 다 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과 대야 장갑을 챙기러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히 욕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저는 장갑을 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세면대, 청소나 쓰레기 분류를 할 때나 쓰던 그 장갑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챙겨왔었습니다. 그녀는 욕실 안바닥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세상이 두렵다는 눈망울로요. 그 모습은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해서 마치 손끝으로 만지면 팍 하고 부서질 듯 했습니다. 욕실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녀는 가발을 벗었습니다. 사실 놀랐습니다. 암투병 후 레이저 치료와 치료약이 독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녀의 가발을 벗은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표정 변화도 없도록 조심했습니다. 특히 조명 아래 그녀의 머리는 듬성듬성 비어 있었고 남은 머리카락은 젖어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먼저 머리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눈물보다 깊었습니다. 나는 물의 온도를 다시 확인하며 아주 천천히 그녀의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샴푸 냄새는 평범했습니다. 향긋한 냄새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향은 오래된 서랍 속 편지, 냄새처럼 낯설지는 않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두피를 세게 문지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질까봐, 그녀가 더 아플까봐. 나는 마치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듯, 마치 촉촉한 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지듯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를 훑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닦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욕실 안에는 물소리, 샴푸 거품이 터지는 소리, 그녀의 얕은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같은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떨림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정지시키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지막으로 헹구며 나는 문득 그녀의 머리를 꼭 감고 싶었던 진짜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만지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닐까. 그 손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도구가 된 건 아닐까.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여전히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머리를 다 감긴 뒤 나는 조심스레 수건을 꺼내 그녀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다만 숨소리가 조금 더 느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장갑을 벗고 마른 수건을 욕실 문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엔 아주 미세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를 받은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정받았다는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새벽의 욕실에서 나눈 침묵은 단순한 손길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욕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나는 무언가를 기다리듯 204호 안쪽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욕실에 그대로 있으신가 싶어서 저는 말없이 목례만 하고 204호 현관문을 닫아주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나는 1층 식당의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기 묻은 장갑을 벗고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 새벽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지나고 해가 천천히 게스트하우스 창문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진한 육수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잘게 썬 호박을 넣었고 간은 아주 살짝 약하게 맞췄습니다. 식당 한켠에 한 사람 분식판을 조용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가 1층 식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짧고 얇은 머리카락이 조금은 부스스했지만 그대로 드러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기 위해 애썼고 평소처럼 물컵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자리에 앉았고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 참 따뜻했어요. 덕분에 살 것 같았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그녀의 고백이라는 걸 잘 느꼈기 때문입니다. 국이 따뜻했다는 말 속엔 나도 모르는 시간들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졌던 시간, 닿고 싶지 않았던 몸, 살아야 할 이유를 잊어버렸던 날들. 그녀는 살 것 같았어요. 라는 그 한마디로 내게 자신을 조금 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물컵을 정리하면서 수저를 엎지르고 말았지만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고 그 웃음은 수줍었지만 분명했습니다. 204호로 돌아가는 식당 입구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여 무언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고개 숙임에 인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 짧은 고개 숙임은 지금껏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받았던 어떤 감사의 말보다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기를 정리하다가 얼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머리를 감은 여자, 식당에서 처음 웃다. 그리고 그 밑줄에 이 말도 적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모릅니다. 나는 오늘 날짜 옆에 조용히 적어 놓고 나서는 오늘 날짜에 동그란 원을 표시하고 그 위에 별표 2개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아침 이후에는 쭉 조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아침 식사 시간 중 보았던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바뀌어 있었다고 느껴졌었습니다. 분명히 도착한 첫날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라 아주 작게 바람이 스치는 창을 바라보는 듯한 평온함이 조금은 묻어나는 눈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건넬 수 있다는 신호는 질문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나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바닥을 닦고 있었고 그녀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바다를 잠깐 보고 오겠다며 신발을 신었고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공간보다 한숨 돌릴 거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돌아왔고 손에 작은 검정색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그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에서 샀어요. 국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멸치와 다시마,
말린 표고버섯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비닐봉투를 받았고 그녀는 그제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느 정도 자신을 허락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산 아라비카 한잔 하시겠어요? 잠시 후 그녀에게 갓 내린 아라비카 커피를 건네주고 나도 그녀 앞에 커피와 함께 앉았습니다. 조용히 아라비카를 마시던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영이에요. 나는 놀라지 않으려 애썼지만 사실 가슴이 순간 조여들었습니다. 그녀가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말을 한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이며 그녀 앞에서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의 한켠에 적혀 있었던 204호 무기명이라 적혀 있던 부분 위에 두 줄을 쓱쓱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자리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한지영 머리를 감지 못한 여자.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고통을 숫자나 통계로 기억하지만 나는 그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존재는 이 계절 안에 한 번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다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제가 아직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는 답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 내릴 수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녀가 남긴 온기와 미소는 내게도 내가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용기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침구는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화장실 수건도 깨끗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남은 물 한 병과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잘 머물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 손글씨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그녀가 떠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그녀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긴 팔 셔츠 위에 연한 베이지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표정은 더 이상 굳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발걸음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겁던 발이 아닌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섞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모자를 쓰며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을 기다려줬습니다. 곧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죽음과의 거리, 고통과의 이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미약한 기대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작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살아보자는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짐 하나를 들고 있었고 고개를 숙여 다시 인사했습니다. 햇살은 밝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었습니다. 나는 마당 한켠 노랗게 핀 유채꽃 너머로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숨어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천천히 204호에 올라갔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닷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는 머리카락 몇 올이 남겨져 있었고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손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그 작은 흔적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시간이 내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업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제목은 204호 3월 한지영 스토리.txt. 내용은 단 한 줄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 떠났다. 나는 문장을 천천히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아주 조용한 밤에 닿기를 바라면서 그녀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다시 고요해졌고
바다는 여전히 같은 파도 소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04호의 커튼은 내가 다시 걷었습니다. 이방인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나는 그 여운을 무심히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온기는 방 안에 아직 머물러 있었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수첩과 커피, 그리고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 기록했던 이름 위에 작은 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한지영 머리를 감지 못한 여자 아랫줄에 살아서 다시 오고 싶다는 사람이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단 며칠을 지냈고 나는 그녀로 인해 큰 계절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글로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설로 각색하지 않고 캐릭터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억 속 그 눈빛과 말투와 손짓 그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드물게 찾아온 이야기가 아닌 사람이었고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화면 위에 깜빡이는 커서가 가만히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기 위해 온 여자, 그리고 마음을 감기고 떠난 이름, 한지영. 그 문장을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온전한 문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따뜻한 커피를 즐기기 위해 천천히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유채꽃이 만개해 있었고 바다는 봄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겨울의 끝, 봄의 가장자리에서 찾아왔고 나는 그 끝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계절은 짧았지만 내게는 오래 기억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204호의 기록은 3개가 되었고 나는 그 안에 3명의 여자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손님이 도착하면 나는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결국 나를 사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머리를 감고 떠났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라도 다시 자기 몸에 손을 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흘간 씻지 못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조용한 손끝에서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 하나 감겨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사실을 기록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아픔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는 작은 몸짓에 여러분의 진심 어린 동감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이어가시나요? 한 번쯤 본인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성장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힘과 에너지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204호의 여자들 48개의 계절, 그리고 나 에피소드 3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